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조용덕입니다. 토목기사 시험 과목 중에서 상하수도공학. 이 상하수도공학은 글자 그대로 상수도와 하수도를 훔쳐서 상하수도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사시험에서 상하수도공학은 기본적인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토목기사 과목 중에서 가장 점수 따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제가 중간중간에 암기하는 방법을 같이 피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장을 한번 보시면은 상수도 시설 계획이 나옵니다. 상수도 시설 계획에서 제1절 상수도의 구성 및 개통이 나온다. 이것은 상수도에서 전체적인 하나의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아시고 이 책을 보셔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즉 공정을 보시면은 상수도가 처음에 하천이 있죠. 하천 또는 강. 여기에서 치수를 하죠. 치수. 하천이나 강. 여기에서 치수를 해서 그 다음 도수를 하고 정수를 하고 그 다음 송수를 하고 배수를 해서 각 가정에 급수시설로서 물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정을 보시면 치수를 한다. 그 다음 물을 올려야죠. 치수를 한다는 얘기는 이 강의 수원지입니다. 이걸 수원지라고 합니다. 이 수원지에서 물을 끄집어 들여서 그 다음 도수를 합니다. 도수를 해서 그 다음 이게 정수를 하게 되죠. 정수 처리장으로 가게 됩니다. 정수가 되면은 정수 처리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이 물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송수관을 통해서 배수지로 갑니다. 배수지는 지역의 구역 단위로 배수지가 있죠. 배수지로 가게 됩니다. 이 배수지에서 급수를 하게 되죠. 각 가정에서 급수를 하게 됩니다. 수도꼭지를 통해서. 그래서 상수도에서는 이 시스템을 제일 먼저 이해하셔야 공부가 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수원지, 하천이나 강, 이걸 수원지라고 하는데 수원지에서 치수를 해서 도수를 하고 그 다음 정수를 하고 송수를 하고 급수를, 배수지를 통해서 그 다음 각 가정에 급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은 필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교재를 보시면은 제1장 제1절에 보시면은 상수도의 구성 및 개통 이렇게 해서 여기에 수도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이렇게 해서 원수다, 상수어이다, 강력상수어이다, 정수다, 수도다 이러한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도 한 문제씩 가끔씩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게 수원지인데 수원지에서 이걸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 수원지에서 원수를 치수하고 도수하고 정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천이나 강 또는 여기에서 수원지가 지하수도 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하천이나 강에서 치수를 하게 되죠. 이게 원수가 됩니다. 원수. 거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원료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치수해서 끌어모아서 강에서
전체 그냥 도수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부유물질도 있고 거기에는 뭐 조대 폐기물도 있고 이러한 것을 걸러야죠. 걸러서 쭉 모아서 치수를 해서 그 다음 도수갈로를 통해서 정수장까지 쭉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수장에서는 물을 깨끗하게 처리를 해서 송수를 하고 배수지로 가서 각 가정에 공급이 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보겠습니다. 자, 교재 1장 1절 보시면은 수도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1. 원수다. 음용, 공업용 등에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그렇죠? 하천이나 강의 자연 상태의 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를 보시면 상수원이다. 상수원이다. 음용, 공업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치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 호수 또는 지하수 등을 말한다. 이 수원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강력상수원이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자, 이 수원지를 얘기하고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강이라는 게 지방을 다 거쳐서 흘러가죠. 그래서 두 개 지역,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상수원을 말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4. 정수. 원수를 음용, 공업용 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말합니다. 정수장에서 처리한 물을 말하고 있죠. 예. 그 다음 수도다. 동그라미 5 보시면 수도다. 도강, 기타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송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가이다 라는 것은 도수, 송수, 배수 이러한 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의 시스템 이 자체를 수도라고 합니다.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그래서 일반 수도와 공업용 수도, 그 다음 전용 수도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6을 보시면은 일반 수도가 나옵니다. 일반 수도다라고 하는 것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크게 보면 간이다라는 것은 마을상수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수도에 대해서 한번 피력을 하고 보시면은 수도는 일반 수도와 공업용 수도 그리고 전용 수도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수도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즉 간이상수도가 있고 그리고 공업용 수도는 공업용에 사용하는 걸 말하고 전용 수도는 전용 상수도와 전용 공업용 수도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수도는 일반 상수도와 그냥 일반 수도라고 할까요? 일반 수도와 그 다음에 공업용 수도 그리고 전용 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반 수도다라고 하는 것은 광역 상수도,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그리고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광역이냐, 지방이냐, 그리고 마을 상수도가 있습니다. 공업용 수도는 그냥 공업용 수도, 전용 수도는
전용 수도는 전용 상수도와 전용 공업용 수가 있습니다. 전용 상수도와 그 다음에 공업용, 전용 공업용 수도. 공업용 상수도. 그러니까 수도는 크게 나누어서 일반 수도와 공업용 수도 그리고 전용 수도로 나눈다. 일반 수도에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가 있다. 전용 수도에는 전용 상수도와 전용 공업용 수도, 전용 공업용 상수도가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자, 여기에서 광역상수도다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칠해보시면은 지금 광역상수도다. 이게 나오죠.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이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를 말한다. 그렇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얹혀서 공급하는 일반 수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8을 보시면은 지방상수도가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여기에서는 일반 수도에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지방상수도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방상수도는 광역과 마을을 제외한, 즉 간이를 제외한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라고 한다. 그 다음 공업용 수도, 마을상수도가 있네요. 동그라미 9에 마을상수도,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또는 2,500명, 100명 이상 2,500명 이내 급수 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서 일일 공급량이 23제곱미터, 그 비중을 일러 보면은 2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수도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그냥 기사시험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그냥 여기에서 일반 수도에는 광역, 지방, 마을, 즉 간이 상수도가 있고 공업용 수도가 있고 전용 수도에는 전용 상수도와 전용 공업용 수도가, 전용 공업용 상수도가 있다. 이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하 보시면은 그 다음에 전용 수도다, 그 다음에 전용 상수도다, 전용 공업용 수도다 이러한 게 나오는데 이것은 문제를 통해서 익히시는 게 빠릅니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은 상수도의 목적이 나옵니다. 상수도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공중보건 또 건강위생, 그러니까 보건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시수를 하고 도수를 하고 정수를 하고 송수를 하고 배수지 급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풍부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질적으로 수질이 안전해야 되고 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압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상수도의 3대 기술 요소라고 합니다. 3대 기술 요소라고 합니다. 상수도의 3대 요소는 이것은 적절한 수압과 그 다음에 수질 수량, 풍부한 수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풍부한 수량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풍부한 수량이. 그 다음에 안전한 수질을 확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안전한 수질.
수질을 확보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압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 적절한 수압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의 3대 기술 요소 또 목적이 뭔가 하면은 풍부한 수량, 안전한 수질, 적절한 수압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핵심이죠. 그러면 상수도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4번에 큰 4번에 보시면 상수도의 효과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보건위생상 효과, 생산성 증가 효과, 소방성 효과를 일반적으로 이러한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상수도의 5번에 보시면은 상수도의 개통도가 나옵니다. 개통도에 보시면은 자, 원수, 수원지에서 치수를 하고 도수를 하고 정수를 하고 다음 송수를 하고 배수지에 가서 그 다음 급수를 하게 되는 이게 상수도의 개통도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중요한 게 어떻게 된다? 자, 상수도의 시스템, 공정, 개통도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 수도에는 일반 수도, 공업용 수도, 전용 수도가 있는데 일반용 수도에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즉 간이상수도가 있다. 그 다음 전용 수도에는 전용 상수도와 전용 공업용 상수도가 있다. 그 다음에 수도의 3대 기술 요소는 풍부한 수량의 확보와 안전한 수질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수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시면은 다음 용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원수라 하면 음용, 공업용 등에 제공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원수죠. 원수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맞죠? 자, 2번 상수원이라 하면 음용, 공업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치수 시설을 설치한 지역에 하천, 호소, 지하수 등을 말한다. 그렇죠? 예. 여기에서 지금 이게 수원지, 상수원, 여기가 원수가 되죠. 원수의 하천 내에 치수탑을 설치해 놓죠. 치수탑 또는 스크린 또는 침사지 이런 걸 설치해서 여기에서 나무 가지라든가 또 여기에 녹조라든가 또 여기에 모래입자라든가 이러한 게 끌려오지 않게 해서 하기 위해서 이 치수탑이나 뭘 설치한다? 스크린 또는 침사지 이러한 걸 설치를 해서 그 다음 도수를 하게 되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도수라 하면 도수가 나오죠. 도수라 하면 도강 기타의 공작물을 이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원수를 끄집어들여서 정수장으로 보내는 게 도수이죠. 정수한 걸 보내는 게 송수이죠. 송수관이죠. 관. 이거는 도수관거입니다. 관이 있습니다. 관거. 송수관. 배수지. 배수관. 이어서 가는 것을 배수관이라고. 관으로 쭉 연결되죠. 파이프로. 예. 그래서 여기에서 도수라 하면 기타 공작물을 이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것은 정수를 수송하는 것은 송수관이지 도수관이 아니죠.
도수가 아니죠. 잘못됐습니다. 4번. 정수라 하면 원수를 음용, 공음용 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그렇죠? 자, 원수를 끄집어 올려서 정수장에서 여기에서 부유물질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병원성 미생물이라든가 이러한 걸 다 깨끗하게 처리를 해서 송수관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송수관을 통해서 배수지로 가죠. 배수지에서 각 가정의 급수관을, 배수관을 통해서 그 다음 각 가정의 급수를 하게 됩니다. 자, 문제 2번. 수원지에서부터 각 가정까지 상수도 개통도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 자, 개통도 이거죠. 원수, 수원지 또는 수원에서 원수를 치수를 해서 도수를 하고 정수를 하고 그 다음 정수를 하고 그 다음 송수를 해서 배수지로 가서 배수지에서 배수관을 통해서 각 가정의 급수를 하게 되는 걸 이 개통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쭉 보시면은 지금 1번을 보시면은 수원, 치수, 도수, 배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수원, 치수, 도수, 정수가 나와 있는데 배수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이 4번에서 제대로 되어 있죠. 수원, 치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이 공정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상수도 시설 중 원수를 치수 지점으로부터 정수점까지 끌어들이는 것. 원수를 치수 지점에서부터 정수장까지. 자, 원수를 치수해서 여기에서 정수장까지 끌어들인다 그랬죠.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 도수가 있죠. 도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에 넘어가시면 상수도 시설의 기본 계획이 나옵니다. 계획 목표 연도가 나오는데 계획 목표 연도는 5년에서 15년을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원지다. 이러한 것은 상당히 크죠. 확보하기가 어렵죠. 이러한 것은 계획 연도를 길게 잡아줘야죠. 대체로 25년에서 5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 계획 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적으로는 여기에서 5년에서 15년을 표준으로 하는데 도수관거라든가 송수관거는 관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럴 때는 또 수원지는 또 엄청나게 커야죠. 계획연차를 길게 잡아줘야죠. 길게 잡지 않고 계획연차를 너무 짧게 잡으면 이게 수시로 수리를 하고 수시로 확장공사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예 계획연차를 크게, 즉 계획연도를 크게 잡아서 이걸 그때 가서 이게 25년에서 한 50년 뭐 원수다, 치수다, 원수다, 수원지 뭐 이러한 것은 수원지 같은 경우 또는 도수 같은 경우 송수 같은 경우 이러한 것은 계획연차를 크게 잡죠. 25년에서 50년 정도. 그러나 여기에서 상수도 시설의 신설 및 확장의 계획연차는 대체로 5년에서 15년을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에서 15년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배수라든가 그 다음에 배수가이라든가 정수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게 5년 내지, 그러니까 작은 거, 관거가 작다든가 이러한 것은 5년마다 할 수가 있지만은 또 그것보다 좀 큰 거는 15년, 또 그것보다 더 대용량, 치수, 수원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수관거, 송수관거 이러한 것은 관로가 크기 때문에 25년에서 50년을 잡습니다. 그 계획 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면은 이게 수시로 확장을 해야죠. 수요가 늘어지면. 또 계획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은 이게 처음 공사비가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 또 자금 사정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 연차를 대체로 상수도 시설에서는 5년에서 15년으로 한다는 거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큰 댐이라든가 표를 보시면은 표 상수도 시설별 계획 기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큰 댐이다, 대구경 관로다, 이런 것은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25년에서 50년으로 잠든다는 것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 보겠습니다. 큰 2번에 보시면은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이 나옵니다. 고려사항. 도시의 여기에서는 자금 사정이라든가 도시의 발전 사항이라든가 금융사정, 장비 시설물의 내구 연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를 한다는 거. 그 다음 계획 급수 구역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형이라든가 거리라든가 거기에 따른 도시 계획, 상위 계획, 이런 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 나가겠다,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구역을 정하면 되고, 그 다음 급수보급률이 나온다. 급수보급률이라 라고 하는 것은 급수계획 구역 내에, 급수계획 구역이 어느 도시가 있다. 여기에 어느 도시의 도시계획을 해서 어느 이 구역이 정해지면은 여기에 인구가 있는데 여기에 인구에서 구역 내 계획구역 내에 인구가 있을 거죠. 인구 내에 실제적으로 급수를 할 수 있는 인구, 이것의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급수 인구, 계획구역 내에 인구에 대한 급수 인구를 급수보급률이라고 합니다. 이걸 급수보급률이라고, 율이니까 100을 곱해줘야죠. 이 계획구역 내에 급수하는 인구가 몇 명인가, 이것을 비율로 나타내는, 즉 프로테이지로 나타내는 게 바로 급수보급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1번. 상수도는 생활기반 시설로서 영속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상수도 시설의 신설 및 확장 시 계획 연도를 얼마를 표준으로 하는가? 얼마를 표준으로? 5에서 15년을 표준으로 하죠. 그러나 큰 광역, 수원지라든가 도수, 송수가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로바로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계획 연차를 25년에서 50년을 표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다음 문제 2번. 큰 댐이나 대규모 도수 송수 시설의 계획 연한은 어느 정도가 좋은가? 자, 수원지라든가 도수, 송수 이러한 거는 크기 때문에, 또 수원지는 넓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25년에서 50년을 표준으로 한다. 그 다음 3번. 상수도 계획 시 계획 연차 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은, 여기에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된다? 자금 사정이라든가 자금 확보 계획이라든가 또 도시의 발전 상하이라든가 이러한 상위 계획, 도시의 상위 계획,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계획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다 고려를 해서 해야죠. 그래서 보시면은 1번 자금 확보 및 시설 확장 시 난이도, 2번 도시 급수지역의 전염병 발생상, 전염병과는 이것은 상수도 계획과는 무관하죠. 예.
상수도 계획연차를 설정할 때는 자금 확보라든가 시설 확장 시 난이도, 그 다음 금융사정이라든가 시설의 내부 연한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하지, 전염병의 발생 상황 이것은 계획연차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계획급수 인구 추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구 추정을 한다. 인구 추정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인구 증가율이 갑자기 증가하면은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또 갑자기 감소해도 떨어지겠죠. 또 계획연차를 너무 길게 잡아도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 다음 2번 계획급수 인구의 추정. 계획급수 인구 추정은 계획급수 인구는 과거 20년의 인구 증감 자료와 도시의 발전 가능성, 도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과거 20년 동안의 자료를 검토해서 이것을 인구 추정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인구 추정 방법에는 토목기사 상하수도 공학에서 기본적으로 인구 추정 방법은 어떻게? 등차급수법, 등비급수법, 로지스틱 커브, 즉 포화 인구 증가율법, 이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계획급수 인구 추정법에서 등차급수법. 등차급수는 이 인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 인구가 일정하게 증가할 때 이 등차급수법으로 인구를 추정합니다. 왜? 계획급수 구역 내에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는가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보완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구 추정을 해야죠. 인구 추정을 해서 1인당 물 사용량이 얼마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급수량을, 수원지를 결정해야죠. 수원지를 결정해서 그만큼 물을 확보할 수가 있는가, 원수를. 그래서 인구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등차급수법, 인구 증가수가 어느 도시의 인구 증가수가 일정하게 비례해서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인구를 추정하는 겁니다. 몇 년 후에 인구가 얼마나 될까, 이것을 추정하는 게 바로 등차급수법입니다. 등차급수법.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등차급수법 보시면은 연평균 인구 증가수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장래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발전이 느린 도시에 적합하다. 동그라미 3, 추정 인구가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4번, 연평균 인구 증가수에 의한 방법이다. 그래서 등차급수다. 등차급수. 자, 등차급수법이다. 자, 이게 N년 후에 인구가 얼마가 될 것인가. N년. 자, 이게 비례해서 증가를 하죠.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N년 후. 몇 년 후?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될까? 그러면 여기가 기울기가 나오겠죠. 기울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N년 후에 인구가 얼마가 되는가? 즉 N년 후의 인구는 현재의 인구를 P5로 놨을 때 현재의 인구, 그러면 AN이 되죠. N년이 되죠. 그러면 N년 후에, 즉 경과 연수 후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낸 것이 바로 등차급수법입니다. 그 다음 등비급수가 나오죠. 등비급수는
이것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뽑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등비급수법이다. 등비급수. N년 후에 현재의 인구의 1 플러스 등비, 비례한다. N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인가. R은 연평균 인구 증가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등비다. 이게 등차. 등비급수. 거의 큰 차이가 없죠, 이것은. 자, 등비급수. 등비급수법 갈로 2별을 보시겠습니다. 1.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여 장래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같은 인구 증가율을 가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에 적용한다. 그 다음 인구 증가가 감소하는 도시에는 과대한 추정을 할 우려가 있고, 그 다음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율에 의한 방법이다. 연평균 인구 증가율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 자, 인구가 연평균 얼마나 증가하는가, 숫자가 그 율에, 증가율에 대한 것을 가지고 추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갈로 3번에 보시면은 로지스틱 커브가 나옵니다. 이것은 논리 X곡선법 또는 포화 인구 추정법, 뭐 이렇게 여러모로 불리는데, 또 이것을 수리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로지스틱 곡선이다. X곡선법은 여기에서 포화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X곡선법, 로지스틱 커브다.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보시면은 이것은 자, 인구가 Pn년 후에 인구가 이게 자, N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인구 증가가 X 곡선식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이 되겠죠. X 곡선식. 좀 이상하나요? EX가 아니고 예, EX가 아니고 X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도달하면 이게 포화 인구가 되겠죠. 포화 인구 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화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구하는 게 뭐다? 로지스틱 커브, X 곡선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갈로 3번 로지스틱 곡선법을 보시면은 논리 곡선법, X 곡선법, 포화 인구 추정법, 수리법이라고 한다. 동그라미. 인구 증가율의 변화는 일정한 X자형의 경향이 있다. X자형의 경향이 있다. 그 다음 경과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중간에 증가율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다음에는 증가율이 감소하여 무한연후의 일정 포화 수준, 그러니까 무한연한 후에는 일정한 포화 인구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N년 후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 자, X곡선법에서는 자, N년 후의 인구는 N년 후의 인구는 어떻게 되겠다? 자, 포화 인구 K죠. 1 플러스 자연대수의 미수 2에 A 마이너스 BX 갈로 쳐줄까요? 이렇게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이 바로 포화 인구 추정법 또는 X곡선법 또는 로지스틱 커브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A다 B다라는 것은 정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수를. 그 다음에 K는 포화 인구, X는 경과 연수. 그리고 여기에서 2는 자연대수의 미수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1. T도시에서 현재 인구가 200만 명, 30년에 평균 2만 5천 명씩 증가되어 왔다고 할 때 30년 후에 인구를 등차급수법으로 추정한 값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등차급수법으로 추정이 옳은 것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보시면 등차급수법. 자, 현재의 인구 몇 년 후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가 어떻게 되나? 자, 보시면은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되죠. 지금 현재 인구가 200만 명. 현재 인구가 이게 200만 명 곱하기 200만이니까 동그라미가 6개가 되죠. 자, 이게 200만 명이다. 동그라미 6개, 2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30년간 이게 30년간 연평균 2만 5천 명. 30년간 연평균 2만 5천 명. 그러면 자, 요거 곱하기 2만 5천 곱하기 30, 그 다음에 플러스 200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인구가 몇 명이다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문제 2번을 보시면 P도시에서 2015년도의 인구를 현재 인구라고 할 때 현재부터 10년 후에 인구를 등비급수법으로, 자, 등차급수, 등비급수, 이 등비급수법으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추정값이 얼마인가? 그런 이 표에서 보면은 2011년부터 15년이 있는데, 자, 인구의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 R은 어떻게 돼요? 이 R은 T년 후의 인구분의 현재의 인구. 여기에서 여기에 T분의 1이 되죠. 경과 연수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재 인구가 얼마예요? 지금이 2015년이다 가정하면 표에서 2015년이다 가정하면 인구가 몇 명이에요? 현재의 인구가 22,100명이죠. 요게 22,100명이죠. 22,100명이 되고, T년 후에는 지금 2011년부터 15년까지니까 11년도의 인구가 몇 명인가? 2011년도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2011년도의 인구가 지금 15,470명이다. 여기서 15,470명이다. 그럼 15,470분의 22,100이 되죠. 그러면 T년 몇 년이에요? 11년부터 15년이니까 4년이죠. 4년. T년 이게 4년이죠. 4년. 그렇게 해서 요걸 대입을 시켜서 계산을 하니까 몇이 나왔다? 0.093이 나왔죠. 0.093. 0.093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등비급수법에 요걸 넣고 현재의 인구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을 보시면은 계급수 인구를 추정하는 이론 곡선식은
y는 1 플러스 자연대수의 미수 2의 a-bx의 분의 k 포화인구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로제스티 커브의 이러한 식이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문제에서 식중 K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K는 뭐다? 포화인구죠. 여기에 포화인구.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문제 4번. 다음의 인구 추정 방법 중에서 대상 지역의 포화인구를 먼저 추정한 후 계획기간의 인구를 추정한다. 자, 포화인구, 시험에서 포화인구가 나오면 뭐예요? X곡선부, S곡선부, 즉 로지스틱 커브가 정답이 되죠. 예.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을 하겠습니다.